네. 근데 네 일단 양원형이. 아니 그냥 좋은데 음. 그것도 그 아이리스 영 할 때도 그렇게 좋은 말인데 그냥 느낌만 아니 느낌 얘기 안 할게요. 아니 왜 그러니까 별로였다고 또?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음. 아, 더워. 너무 좋은 말 많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특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양원영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지금 당위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성들의 권익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 전장에서는 뭐였냐면은 그 현상을 그 어떤 약간 자기 철학적 그 분석을 많이 했거든. 철학적 분석보다는 약간 부당한 것에 대한 저항적인 그 이론이 많은 것 같아. 여기는 그 페미니즘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양원영이 시시한 거야. 그러니까 페미니즘 주장이 약간 반짜는 걸 수도 있고 양원영한테는. 근데 양원이 형 페미니스트잖아. 아 그래? 네. 정천 양원? 네. 아 아니 페미니스트라고 저번에 옛날에 얘기했던 게 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옳은 말인데 옳은 말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 그런 거 아니야? 아이리스 영을 할까? 아이리스 영은 좀 길었거든 그 정리하는 게. 아이리스 영은 돌아가셨어 2006년에. 네. 194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아이리스 영은 이름이 영이야 영. 네. 마이클 영 하듯이. 네. 아이리스 영은 정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동호가 정의가 뭐야? 정이요. 마이클 그러니까, 샌들? 마이클 샌들 뭐 그 사람 유명하긴 한데. 그러니까 갑자기 정이라는 걸 되게 팔이 아프죠. 얘기하니까 어려운데. 정의당? 동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는 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최대한 그런 걸 옳은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 뭐 작게는 그냥 뭐 나쁜 짓거리 하지 말라 이런 거. 그러니까 법대로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행동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범법을 저지르지 말고 이런 정의. 이런 정의를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일반적인. 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나쁜 사람을 물리쳐주고 이런 정의. 이런 정의 생각. 근데 아이리스 영은 이랬대. 네. 그러니까 1949년생의 아이리스 영이 보기에 그 네. 당시에 그 좀 더 한다 좀 가방캐 긴 사람들, 학식이 높은 사람들,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뭐 롤스든 누구든 뭐 드워킹이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네. 존 롤스 들어봤지. 막 정의가 어쨌고 막 정의론 막 자기 막 책을 써가지고 막 해놨어. 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이리스 영은. 그딴 현학적이고 그 상투적이고 그 형 이상학적인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곡성 메타네요. 멋이 중한데라는. 그러니까 형 이상학적 네. 얘기 하지 말고 형 이하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형 이상학적 얘기를 한다고. 네. 네. 왜 그런 소리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있지. 지금 지구에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일본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네. 맞닥뜨리게 된 부조리, 부정의의 원인을 탐구하고 그 배경을 파헤치는 게 정의라는 거야. 그 정의는 이래야 되고 모두가 뭐 옛날에 누구지? 그 무슨 공리주의자들 뭐라고 한 거야? 최대다수 최대행 뭐 이따위가 정의가 아니라는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지들끼리 현학적 놀이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있잖아. 무슨 뭐 주의주의니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야.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주지주의라 그러거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의주의가 이런 말 하는데 뭐 어쩌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당장 여성 노동자가 있잖아. 임금 차별을 받고 있고 이걸 해결하고 이 배경이 뭔지를 분석해내는 게 정의 아니냐 이게 아이리스형이야. 난 너무 좋았는데 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뜬금없는 게 학문이라는 게 그런 걸 밝히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죠. 지들끼리 뭐 주의주의가 무슨 정의니 뭐니 이딴 소리 개소리나 한테처럼 정언명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양원형이 싫어할 것 같긴 하다. 어쨌든 이제 아니 아이리스 뭘 싫어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 뭘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약간 학술적인 이야기도 하고 정언명령 이런 걸 밝혀내고 해결의 절대정신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이리스형 이런 건 쓸데기 없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산적으로 말하려면 내용에 관해서 비판했는데 내용에 관해서 하기에는 제가 이거에 대한 이 책에 대한 공부량이 부족하고. 이쁘다 너무 근데요. 이쁘지 않아 보고. 나 이뻐요. 평이한 게 아니었나 싶었어요. 또 평이했어? 양원이 동욱이 하나 사줘라. 아니 그 노동당 그 행사 가서 그 서울 올라가서 하더라고요. 하나 그래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아이리스 형이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부를 재분배하는 거. 부의 재분배가 제일 중요했어. 그래서 한다는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막 다 부의 재분배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아이리스 형은 야 임마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 문제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밝혀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 미디어의 영향력,
이런 거. 그러니까 제도적인 맥락이 있다. 그 제도적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야 부가 어떻게 재분배 되는지 알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매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당연한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한 30년, 40년 한 얘기, 그때는 신선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식상하다 느끼는 근데 거. 기본적으로 양원 형은 페미니스트의 입장 자체를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하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이리스 형이 지배와 억압이라는 그 용어, 이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지배가 왜 나쁘고 억압이 왜 나쁘지? 그 생각을 했네. 그러니까 아이리스 형이 얘기하는 지배야. 억압이 나쁜. 그러면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억압이 왜 나쁘냐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도가니에서 성폭행하는 게 억압이잖아. 네. 성폭행하는 게 왜 나쁘냐 이런 거잖아. 그러면 뭐 그런 거. 억압이면 니꼴 뭐 폭행에 대한, 그러니까 부당한 폭행에 대한 묵인이다?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았고, 그런 억압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억압. 억제, 억제.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억압이라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냐면은 이재명 그 대표의 목을 찌르려고 한 사람들을 네. 잡았어, 그 사람. 네. 그러면 그 범죄자의 팔을 잡은 게 팔을 그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걸 억압했잖아. 네. 이건 억압이라고 하진 않지. 아니, 그러니까. 물론 억제, 제재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책에서 271쪽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억압은 이 연구자가 쓴 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억압은 체계적인 제도 과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감정과 관점을 표현하는 자기 발전을 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보다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읽었거든. 거기 억압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리스 영이 수립한 지배와 억압 개념이야. 그러니까 아이리스 영이 얘기한 거는 개인들의 자기 결정을 막는 제도적 제약과 조건이 지배고, 억압은 표현하는 것을 금지라고 했는데, 근데 난 양원 형이 지배가 왜 나쁘냐는 이해되는데 억압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맞는 것 같고, 지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뽑은 사람도 우리를 지배하는 게 있거든. 그렇죠. 그러고 와서 3년 뒤에 다시 해고할지 연장할지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 네. 아이들이 막 이제 뭐 예서 뭐 간단하게 nói 7, 8살, 8살 된 아이들이 아직 뭐 그때 되면 교육을 많이 받지만 예서 6, 7살에 해봐요. 뭐 슈퍼마켓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로봇이 있어. 네. 근데 난 로봇이 친구들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엄마 사줘 했는데 안 돼. 우리 뭐 이거 사야지 했는데 사줘 해서 결국 물고 땡깡을 부려. 근데 보통의 정상적인 부모들은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그거는 아이를 강제로 들어서라도 그 자리를 뜨거나 너무 시끄럽게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죄송하다 하거나 아이를 억압하죠. 억압이 나빠요. 그리고 그건 아이니까 우리 성인이 되면은 어떤 억압이 있죠? 체계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지켜야 될 직장 규율이 있어요. 네. 규율을 지키는 게 억압인가요? 근데 직장인 괴롭힘법이라는 게 있잖아. 직장 상사가 직장 직장 부하 직원을 괴롭힐 수가 있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자가 말하는 아이리스형의 억압 개념은 이 글 그대로 읽으면 체계적인 제도 과정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감정과 관점을 표현하는 자기 발전을 막는다. 그거 원래 억압한다고 보는 것 같아. 원래 자기 표현은 다 막히게 돼요. 우리가 예서 막 제가 동욱이가 저한테 양훈 형이 막 장난치는 게 너 재미도 없게 하는데 한다고 저한테 막 씨발씨발 거리지 않고 씨발씨발 하는데. 원래 점잖게 형 하지 말아요 하지. 우리가 왜냐면 사회가 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사회에는 다 억압이 들어있고 부모로부터 우리는 뭐 매를 맞고. 근데 그거 억압이라고 보진 않고 규율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거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게 자유가 아니야. 그렇죠. 그 방종이지 그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 마음대로 다 하면 그러니까 내 친구를 때릴 수 것도 자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제재하고 규율하는 게 그거라지. 그걸 억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야. 맞아요. 네. 당연하지. 그게 억압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억압은 그러니까 내가 부당하게 아까 뭔가 행동을 못하게 통제받는 게 억압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물론 아이리스 형이 그 억압에 대한 개념을 재사용했는데 양원 형은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난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게 아이리스 형이 세 장을 비교하거든. 세 장. 이게 지금 세 장이야. 봐봐. 네. 혜민이 이게 세 장이야. 세 장. 새가 세 장이 있잖아. 네.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비유는 클리셰처럼 많이 써. 그러니까 세 장에 있는 새. 네. 이거는 흔히 많이 써. 각 다쳐가지고 무슨 그렇죠. 뭐 동그랑개구리처럼 이런 네. 얘기 하잖아. 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아이리스 형은 이 세 장에 있는 철조망 있지. 여러 보여 철조망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 네. 이 철조망이 중요한 거야. 이 철사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강주에 또는 용봉동에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철사라는 거야. 철사. 저기 보면 저 그 선풍기 보면 저게 있지. 네, 그렇죠. 네. 동화 좀 틀면 안 되냐? 좀 너무 더워요? 아니 그냥 찬물 아예 이렇게 그냥. 아니 너무 그럼 추울 것 같아. 그렇지. 양은 괜찮아? 그러니까 네. 저기에는 저 그 철사 있지 철조망.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있잖아 사회적 통념이나 그런 약간 그 고리타분한 그 뭐랄까 편견, 네. 그다음에 지배담론 이런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올가매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 아이리스는. 너는 여성다워야 되고, 야, 여성아 무슨 35살 먹었다고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해봤냐.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억압적인 작용한다는 심지어 거야. 이제 그게 더 발전해서 너 강간피해를 당했는데 왜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니? 뭐 그런 것도 있고. 피해자다움까지 강조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도 뭐 구조 이런 것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철사가 되는 거야. 철사가 이게 이렇게 갇혀있는 철사.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의미, 예상되는 활동, 제도적 규칙으로 위치시키는 사회적 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세계에 내던져졌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데 그 다른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다 철사로 작용하는 게 많대. 그래서 세 장의 비유를 했어, 이 사람은. 사회 구조는 철사들처럼 서로를 강화하는 체계적인 제한을 창출한대. 네. 사회 구조가 그걸 부추긴다는 거야. 야, 너 토익 공부해야지. 야, 여성 뭐 빨리 취업해야지. 뭐. 자격증 따야지. 야, 국가를 위해서 빨리 그 뭐냐 애를 낳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착취 주변화 무력화 문화 치국주의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언급하면 될 것 같고. 천연성과 계열성도 난 좀 괜찮. 현당성. 봤어요? 천연성과 계열성. 천연성. 어피니티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시 리얼리티야? 세리얼리티인가? 아 이것도 좀 재밌는 거 있는데 천연성이 뭐냐면 동구가 유사하게 위치 지어진 행위자들이에요. 말이 어렵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묶여봐. 네. 천연성이 계열성의 원칙,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계열성이야. 뭐 묶여 있잖아. 뭔 네. 말이냐면은 그게 천연성의 기반에 있거든. 뭐냐면은 버스 타려면 승객들. 그렇지.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승객들은 버스 타기 위한 그 행동으로 묶여 있는 거야. 그렇죠. 공통의 행동 양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버스 띡 찍고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어딘가를 이동해야 된다는 것 같은 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보자. 라디오 청취자들. 김영철의 파워 FM을 듣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밖에 나가잖아. 그렇지. 아니면 뭐 집에서 들을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나도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을 때 그 김영철 라디오를. 그러니까 계열성이 이런 거야. 또는 영화관에 있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관객들 어때? 지금 그치. 뭔가 밖에 나와서 뭔가 좀 여가를 즐기려고 온 거잖아.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약간 천연성에 기반해서 어피니티에 기반해서 약간 그 어떤 계열로 묶이는 게 계열성이래. 이제 무슨 얘기 할 것 같지 않냐 이제? 이걸 이제 얘기했으니까 뭔 얘기 할 것 같지 않아? 예상되지 않아? 무슨 얘기 했어? 예상되겠다. 여성으로 계열성이 계열화가 된다고. 그치. 확 이해되지 그지? 네. 그러니까 아까 버스 승객처럼 네. 여성이라는 그 형태로 계열성화 돼가지고 네. 그 여성은 그러니까 아까 버스 승객은 버스 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했잖아. 네. 이동해야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그 껍데기 씌워진 것 때문에 네. 여성한테 요구되는 그 행동들을 하게 되고 압박받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겠지. 네. 딱 이성되지, 그지? 동이 바로 페미니즘 전문가야, 동이가. 바로 이성됐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위치 지어진 조건에 따라서 개인이 행동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했어? 계열성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 계열적 여성으로서의 젠더주의가 있다는 거야. 맞지? 네. 그게 뭐냐면은 이성애. 그 다음에 여성은 간호사 해야 되고 뭐 초등교사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또. 실제로 의사들이나 병원장 중에 여성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 거의 없어. 장관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있잖아 15% 20%밖에 없어. 80%가 남성이야. 50대 중년 남성. 그지 않아? 그렇죠. 맞아요. 장관들도 여성이 있나? 얼마나 있나? 한두 명 있나?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성이 그나마- 병원장을 그나마 여성이 장관하는 거 여성부 장관. 여성 장관이 네. 별로 없고 여성 그러니까요. 병원장이 거의 없고 이게 왜 나쁘지?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 안 맞는 거야, 양원이. 형 원래 페미니스트잖아. 안티 페미인 거야. 이상하네. 그러니까 양원이 플라톤의 이제 철인 정치인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고 적합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그게 남성이 적합하다는 얘기잖아요, 양원이. 아니 의사는 의사지 여성 의사가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대통령은 야구인이 대통령이지 여성 대통령이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으면 남녀 반맛이 나와야 돼, 원래적으로. 그러니까 남녀가 반맛씩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부당해서 여성들을 차별을 받고 있는 거는 이거 진짜 이 형 안티페미네. 몰랐어 나. 양원이 페미인 줄 알았거든.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 노동부에서 어느 누구도 저를 페미니스트 방금 말한 게 안티페미야. 이게 형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형 있잖아. 이게 확률로 보는 거야, 형. 그러니까 우리가 50명 있어. 남자 50명, 여자 50명 있어. 뽑잖아. 여성이 나올 수가 남성이 나올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걸 여러 번 뽑으면 확률적으로 결국 2분의 1이 돼. 그지 않냐? 다 반맛이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정치와 의사의 모든 그러니까 90%가 남성이었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배려표도 이제 남녀 홀수, 그러니까 해야 되거든, 법은. 1번 여성 그러니까, 맞아, 홀수가 여성이야, 무조건. 짝수가 남성,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페미들이 말하는 건 이제 역차별 부려지 사실. 그러니까, 역차별이 아니라 주요 요직에 남성들이 그거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니 또 남성이 더 진출하기 쉽다는 부분을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양원이 형은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성,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는지 모르지. 그 말 들어오면은. 유리천장이나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가 너도 무슨 가서 뭐 남편한테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었대요. 이거는 형이 말하면 그게 배치되는 거야. 뭐냐면 아까 형이 그랬잖아. 의사면 의사지 이랬잖아. 네. 근데 진짜 내가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닥터 차정수 안 봤어요? 야 무슨 네가 이 나이 먹고 왜 무슨 의사에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었어. 여자애가 무슨 남편이 의사인데.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인데 자꾸 여자라는 이유로 의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의사로서 숙면하게 해야 되고 막 레지던트 밟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했대. 이런 거라면은 여성 이유만으로 의사가 되는데 약간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 근데 반대 남성도 있을 수 있어. 나는 간호사나 이런 부분은 반대로 초등교사나 이런 건 여성이 압도적이거든. 그렇지. 예. 그래서 내가 망설여진다니까 도움과. 네. 그러니까 치위생사나 간호 업무 보는 게 의사 도와주는 업무가 네. 여성적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동과 여자 목욕탕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렇죠. 아무 상관없거든 성별이. 네. 성별이 아무 상관없는데 여자만 되잖아. 음. 근데 이거는 사실 페미니스트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의사라는 약간 메인 직업 있지. 메인 네. 직업을 남성이 차지하다 보니까 보조는 여자. 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여자들이 많은 놈이 있어. 실제로 부서져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나 정치인들이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받는 게 졸라 많아. 그 실제로 높게 올라간 여성들 보면은 다 그런 거 겪거든.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해야 돼. 이런 말 엄청 많이 듣거든. 근데 양원이 형 그것조차도 장관은 그냥 남성이니까 그냥 된 거지. 운영해서 된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요 요직들의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압도적으로요. 압도적으로 많지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 같이 아주 퍼블릭한 곳은 무조건 강제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형 봐봐. 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여성만이 이해하는 게 아니야. 편의점 출신 그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노동자 출신도 많아. 그러니까 노동자 출신, 뭐 자영업자 출신이 많았는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의사 출신 졸라 많아. 의사, 아니야, 변호사. 의사는 별로 없고 법조인 출신이 제일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맞아, 네. 네 말 잘했어.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의사도 내가 봤을 때 별로 없더라고. 이게 사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정당의 출신들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적어도 정당 경험, 정치 경험을 쌓은 10년 이상 쌓은 정당인 경험들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맞아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 직업 분별로 봤을 때 지나치게 상류층 그 사람들 많단 맞아요. 말이야. 법조인 출신. 근데 그 사람들이 노동 관련, 노동 정책을 결정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들어가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보니까 법조인 출신이 진짜 압도적으로 받고. 그러니까 양원이 형 이렇게 네. 말하는 거야. 그럼 정치인이면 정치인이지 왜 여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잘- 누가 많은 줄 알아? 그다음에 공무원 출신. 그다음에 언론인 출신 이렇게 된대요. 그렇지. 잘 효영군이 지금 얘기를 잘 끄고, 그러니까 잘 말씀하신가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효영군이 이제 여성의 그런 유리천장에 관한 사회적 환경을 말하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신경을 더 써서 여러 직군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더 의식적으로 더 써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 근데. 이게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스스로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랬고 최근에는 뭐 제가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잘 말 안 했지만 전 제가 사실 보수적인 면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거고 저는 그걸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면이 보수적이냐? 뭐 편의점 출신이 국회의원 한 명 되고 또 뭐 여성 미화원 출신이 한번 국회의원에 들어가고 미화원 중에서 국회의원 들어가고 간호사 쪽에서 국회의원 들어가고 그러면은 좋다는 보장은 뭐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저도 민주당 법조인들 많은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사회의 그러니까 어떤 한 정당에서 법조인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어떤 사회적 환경에 이제 영향이겠죠. 몇십 년이 걸쳐 영향에 의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유리천장 없어야겠죠. 막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야, 네 밥이나 하지 와서 그런 게 네가 많지. 네가 과장이야? 네가 과장이면 그래봤자 뭐 여자 뭐 얼마나 무슨 계산적이야 분석적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없애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형 이거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성이니까 병원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병원장이 될 사람이 안 된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이 사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음. 그러니까 무슨 편의점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가 아니야. 형.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네. 안티페미들은 아니 우리 사회가 남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깔고 맞아. 가는 거 아니야? 맞아. 뭐 아직도 아니 무슨 그게 아니라 차별당하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70년대를 비교하는 거야 동구가. 그러니까 그치. 70년대 가부장제 사회 그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 정도면 남자가 오히려 여차갖고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양원영이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성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국회를 놔뒀어 맘대로 진짜 공천받고 그런 사람이 누군지 봤거든요. 거의 남자지 뭐.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엄청 초상류층이거나 맞아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영입대 온 사람들이나 막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법조인만 있는 게 뭐가 좋냐를 먼저 말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약간 뭐 편의점 노동자 출신이든 무슨 뭐 택시기사 출신이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돼본 사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돼서 뭐가 좋냐는 보장이 있냐는 말을 하기 전에 진짜 근데 간혹가다 아니, 선심 쓰듯이 막. 그러니까 법조인이나 의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채워줄 국회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는데 이게 왜 이걸 왜 안 바꾸냐고 먼저 말을 한 다음에 그렇지, 맞아요. 그 다음에 노동자 위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을 때 좋다는 보장 없다. 이 사람들도 상류층화되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용도 있고 막 그렇잖아. 이재용, 김문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잖아. 노동자 출신이었는데 막 보수와 국어가 된 사람들 많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노동운동한 사람이 무조건 절대 장땡이야. 이건 나도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편의점 노동자들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들의 직군들이 국회에 오는 게 야 좋다는 보장이 있어를 말할 순서가 아닌 거야 전혀.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똥 같은 사람들 엘리트 국회가 엉망진창 똥차인데 개병신. 잘하는 귀족 또 같은 병신 그러네. 네. 이제 차려나오잖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잘하는 귀족이 정치를 하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또 동시에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다음에 약자들이 말도 아닌 것으로 폄하받고 무시받고 제도적인 불합리함을 그까지 말 안 해도 된다는 이게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귀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하는 귀족을 말하는 자체가 민주주의 안 맞는 거니까 누가 귀족인데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 누구냐 고종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순종이냐 동거 마지막 왕이 순종이죠, 맞아요. 순종 이후에 왕조 자체 인정하지 않아. 다 귀족은 없어. 아, 그럼요. 다 누구나 다 있잖아.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얘기인데 헌법상 인정한 아까 우리 귀족의 요소 행복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라 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냥 기세. 비유였죠. 비유지 당연히 형. 네. 비유지. 아. 뭐라 했지?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그러니까 왜냐면 노동당이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 그러니까 사유지가 많잖아. 양원영도 그 부모님 편의점도 있고 이러잖아. 사유지가 있잖아. 다 그 캐피털이 있는데 네. 그 캐피털 중에 핵심이 땅이야. 땅. 그렇죠. 부동산인데 땅, 건물. 그 부동산에서 형 있잖아. 불평등이 기인했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급진적에 본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조선시대 난 다름없다고 보는 거야. 노동당이 그 취지를 인정하는 거야. 그렇죠. 옛날에도 지주계급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21세기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조선시대처럼 불평등하게 산다 이 얘기가 맞아요. 아니야. 네. 진짜 무슨 백정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노숙자도 있고 집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막 집을 몇 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귀족 얘기는 했는데 너무 멀리 나가니까 자체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나 녹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가끔 형 김세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점잖은 보수 정치인들 이런 사람 있는데 돈이 무지하게 많아 주변에. 그러니까 집안에 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서민적 이건 아니야 동호가. 나 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 진짜야 형. 네, 맞아요. 오히려 형 매너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붕어빵이나 이런 붕어빵에 사던 사람이 오히려 의학스럽고 맞아요. 국민의힘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윤석열 그렇지. 빨아잡힐 수도 있어.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맞아요. 임의성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 밑바닥에 있는 계층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이런다? 보장된 거 아니야. 맞아. 양원님 그렇죠. 말이 맞다 이 말이야. 그건 맞죠. 진짜 그래. 네.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 계급 정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이 맞는 정치 집단을 뽑아야 돼. 근데 나는 가난한데 부자 정도에 투표해주고 뭐 이런 게 있단 되게 말이잖아. 맞죠. 투표라고 하죠. 그렇지. 네. 양은형 말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양은형 반론이 약간 꼴배시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일리가 와닿는 있어요. 부분이 있는 네. 내가 반 말해줬지, 그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난한 기종에 왔는데 오히려 이상한 정치를 할 수 있어. 알 수가 아, 없어.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집안이 부자라 그래서 부자 집안의 정치인이 왔다고 해서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는 것도 아니야. 반드시. 그렇죠. 맞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거야. 실제로 역사에도 보더라도 노동자 계층 출신이었던 사람이 독재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 네. 김대중이 동호 사실 부자야.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죠. 부자. 그래도 그 집안이 시단에서 약간 사업까지만 짱짱. 유지 느낌이었어, 맞아요. 네. 혜민이는 어떻게 보고 있어 지금? 딴딴지 가고 있어? 아니면 인스타에 좋아해주고 있었어? 혜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궁금하네. 우리 대화라든가 아니면 아이리스 형의 사상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아직 말하지 못한 아이리스 형의 사상이 다 가면서 좀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요? 알았어.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 아 그랬어. 어떤 점이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아 잠깐만 물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네? 아 우리 할 거 많이 남았는데 아직. 빨리 가야 돼. 우리 너무 잘 지키긴 했다. 알겠어요. 아, 그 양원 형이 그래 약간 반대톤이 좋네 나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느꼈어. 좀 아니 항상 약간 트집만 잡는 생각했거든. 트집쟁이라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부자도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정치인 중에서 있잖아. 엄청 부자인데 되게 정치를 잘하는 분도 있어. 그렇죠. 반드시 그런 게 아니야. 맞아요. 양원이 형 부자를 혐오하지만 어쨌든 아니 혐오 그러니까 좀 부자 안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중 여러 생각이 있지만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대학원 수업 때 실제로 교수랑 얘기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고 응대를 받은 건데 교수님 어떤 교수님 말하겠어요? 교수님 이렇게 한국처럼 불평등한 사회에서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거는 그 자체로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해야 되니까 그 이제 교수님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어요. 물론 여기 지점에서 내가 노력에 정말 뭐 그러니까 이 부를 어떻게 얻었냐, 이 부를 갖게 한 또 제도가 잘못일 수도 있고 사람은 잘못을 줬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점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많은 부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과도한 부를 갖고 있는 건 그 자체로 개인적, 사회적 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불평등하지 않은 사회다. 많이 좋은 사회다. 부를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이리스 형 아직 말할 게 중요한 게 한두 개 있는데 차이의 정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리스 형은 정체성의 정치보다는 차이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를 인정해야 된대. 당연한 얘기잖아. 또 양원이 싫어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다양성을 추구하라. 다양한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동아 정체성의 정치의 반대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긴 한데 뭐냐면은 정체성의 정치는 내가 노동자인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의사인 게 중요한 거야. 내가 타투 노동자인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권익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노동자고 너는 뭐 의사고 뭐 이게 다 다르잖아. 각자 다. 처한 위치가 입장 지역이 다르고 다 이런 게 있잖아. 네. 근데 그것들을 나는 강주 출신 강주 이익을 옹호합니다 이게 아니라 서로 있잖아. 서로 입장이 다른 거 인정하면서 서로 다른 그 사람들 그런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소통과 대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말 들으니까요. 사실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곧 있으면 총선 시즌이잖아요. 광주에도 이제 현수막들이 붙어 막 그러니까 선거 사무소를 개도했다고 막 붙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차관 출신의 경제부 근데 막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광주에 예산을 많이 뭐 어떻게 하겠대. 나오겠다고? 어. 그런 얘기 다 하지. 맞아. 이거야말로 그거 아니야. 그 문제 정체성의 정치. 그렇지. 광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날 뽑으면은 광주 시민들한테 돈을 더 주게 안 해주겠다 이거잖아. 그렇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민주주의 자원으로서 물론 지역구니까 뭐 그런 걸 어필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 자원으로서 차이라는 이제 그 타이틀도 있고 소 타이틀도 있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얘기로 나가는데 네. 차이가 중요한 건 민주주의 자원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얘기를 그 말을 동의를 해요. 네. 차이는 분명 사람들에게 야 우리 다리 좀 뻗자. 다리 미치거든 지금. 지금 뭐 미치겠어. 나는 허리가 아프지. 지금. 아이고 차이는 분명 잠깐. 사회의 여러 가지 좀 바티 등에 기대 좀 이렇게. 이렇게 나도 다리 아프고 막 지금. 나도 지금 계속 나이가 있다 보니까. 차이는 점점 앞바다리가 힘들어져. 차이는 분명 이제 차이는 분명 사회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이제 뭔가 분출을 시키죠. 계속 갈등을 만들고 융했다가 같이 갈등을 만들고 그러면서 사회를 계속 역동적이게 만들죠. 그런데 뭐 시민 민주주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저도 잘 빠르게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시민 민주주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발음이 안 되는데 시민이 아니라 심의 할 때. 심의. 영어로 뭐죠?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 딜리버리티를 그럴까요? 딜리버리트리. 리트리. 수고하다 심의하다 이런 딜리버레이션. 뜻이잖아. 뭔지 알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딜리버리트리 데모크라시. 이게 수기 민주주의 좀 비슷한데 심의 민주주의와 포괄이라는 그 이제 이야기를 해 아이리스 형이 뭐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차이 정치부터 가는 건데 낯선 이들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 아이리스 형이. 그러니까 봐봐 차이가 있잖아. 너랑 난 차이가 있어. 네. 차이를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막.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있지. 네. 그 조건들을 각자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소통함으로써 더 객관적인 정치적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심의 민주주의와 포괄은 뭐냐면은
정치의 모든 구성원들이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각자 다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토론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대. 의사결정 과정 같이 해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네. 그렇게 할 때 그 참여자들 다 동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는 누구든 다 참여할 거 아니야. 그 의사결정 네. 과정에 동등해야 되고, 거기서 그 동등한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잖아. 결론. 근데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품이야, 하품. 아니야 했어. 그 의사결정 과정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사결정 과정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이리스 형. 아이리스 형 여기까지입니다. 예. 근데 저는 아리스 영 같은 사람에게 네. 또는 이제 토론으로 뭔가 민주주의와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제 도발적으로 좀 직접 그렇게 많이 물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치적 책임이라는 얘기도 마지막에 나오면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이 소 제목으로서 이제 연구자가 쓴 건데, 물론 결국은 사람들 사는 거니까 대화가 필요하죠. 근데 토론으로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그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형은 이렇게 말을 잘하지?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양호님, 대다수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 시민들은 다 100% 나고 막 유창하게 하지 않아. 사실 그렇지. 대중의 물론 시민 의견 듣는 시간이 있긴 한데. 저도 어떤 면에선, 그러니까 어떤 면이라 대중이고 가끔 가다만 좋은 사람이 되는데, 대중이란 존재 자체가 정치에 거짓말을 동원하고 암약 음모를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하죠. 그리고 이 아리스 형 자체도 지금 말하고 체계적 폭력이란 말이 나와요. 체계적 폭력은 사회 제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치, 관습, 규범으로서 묶어놓은 거죠. 우리를 그냥 일상적인 그냥 사회의 그냥 기계 덩어리로 살게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아이리스 영 같은 사람에게 영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폭력을 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저는 강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얘기 나와요.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정치를 아니 둘 다 있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떨 땐 이성적이지만 어떨 땐 굉장히 감성적이죠. 저 그런 거죠. 양원님도 이걸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네. 대중만 그렇게 음모에 가득 차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가 더 심한 거 같아요. 존나 심하지. 서울이본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이본 말고도 박근혜 구정련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엘리트가 있잖아. 왜 공모술수가 심하지. 엘리트 왜 공모술수를 쓸까요? 대중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영향을 주는데, 대중 아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대중 엘리트 나눌 필요가 없고, 인간 자체가 굉장히 악랄하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양가적인 부분이 다 항상 내재돼 있는 선악이지, 뭐. 진짜로 네.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 인간은 뭐다 이러고 나는 사실 똥 같은 소리 같아. 인간은 뭐 착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렇죠. 다 있거든. 모든 면이 다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테레사 수녀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유영철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 맞아요. 윤동욱도 있고 정천양원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네.